20억 찍었을 때 팔걸이라는 이제 그 껄무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가 높이던 마포 집주인 한숨이라는 기사인데, 호가를 높이고 배짱을 부리던 집주인들도 호가를 낮추기 시작했다. 옆리동 한 기업중개사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중층 기준으로 지난달 호가는 17억인데 지금은 16억 이하 매물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수요 매수 심리 위축이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배짱 호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이분이 그 다음 날은 지금 아니면 못 팔 수도 초비상, 이런 초비상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껄무새가 있습니다. 물론 이 껄무새라는 용어 자체를 저는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가지고, 껄무새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뭘 할걸 이런 거거든요. 살걸, 살걸이라고 할 때 살걸, 이라고 할 때 살걸, 팔걸도 팔까라고 할 때 팔걸, 라고 할 때 팔걸, 이런 거에 이제 계속 반복인데, 그때 샀어야 됐어, 그때 팔았어야 됐어, 뭐 이런 거를 이제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경에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분이 그 오세성 기자인데, 20억 찍었을 때 팔걸이라는 이제 그 껄무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가 높이던 마포 집주인 한숨이라는 기사인데,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읽어봤는데요. 호가를 높이고 배짱을 부리던 집주인들도 호가를 낮추기 시작했다. 옆리동 한 기업중개사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중층 기준으로 지난달 호가는 17억인데 지금은 16억 이하 매물까지 등장했다. 또 다른 대장 단지인 대흥동 마포그랑자의 마그자 역시 84제곱미터 호가가 지난달 21에서 22억 원에서 이달 19에서 20억 원 선까지 내려왔다. 호가는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내려오는 거죠.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수요 매수 심리 위축이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배짱 호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이 그 다음 날은 지금 아니면 못 팔 수도 초비상, 이런 초비상도 썼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시는 것 같아요, 오 기자님이. 매물 쏟아지는 이 동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고양시 일산서구 매물이 1년 전 3,500건 대비해서 25% 증가한 4,400대 건이고요.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매물 증가율 20%보다 이제 더 높다.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일산에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정발산동이 가장 높긴 한데, 주엽이나 백석동 같이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도 매물이 늘었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법을 시행을 하고 노후 재건축에 대해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백석동의 한 기업중개사는 재건축이 이뤄지면 동네가 발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분담금을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선도지구 공모로 많은 관심을 받는 지금의 매도 적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는 지금 아니면 못 팔 수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물은 일산만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도 그냥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매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8월에 관성에서 소위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관성의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꺾였는데 오히려 더 연장해가지고 더 높은 가격을 부르다 보니까 아예 호가와 매수 희망 가격 간의 괴리가 너무 벌어졌죠. 그리고 이게 벌어지게 되면 확률상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죠. 대출이 조이니까 노도강이 직격탄 맞았다는 건데요. 이거는 뉴스원 기사인데, 대출을 조이면서 노도강이 직격탄 받았고 재건축은 빨라야 15년인 것 같다. 재건축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시장 기대감이 별로 없다. 매수 매도 문의가 모두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한숨을 쉬면서 8월까지 문의도 많았고 거래도 활발했는데 대출 규제 강화 후에는 아파트 매도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 대출이 바뀌니까 실거주자들도 줄고 대출 끼고 하는 갭 투자도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출이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의 상승 탄력이 둔화 중에 있죠. 초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수 보시면은 이게 서울인데요. 서울이 올해 제일 강세장이었는데 서울도 지수 정점은 21년 말이었습니다. 이때가 거의 190 육박한 숫자였습니다. 현재는 170 약간 안 되는 그런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수 고점비는 10%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수라는 거는 코스피로 비유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21년에 3,000 갔다가 10% 빠진 2,70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얘기할 때 지수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수가 3,000에서 2,700이면은 지수가 내린 거죠. 물론 2,700이 2,400 갔다 올라온 거니까 지수가 2,400 기준으로 오른 건데, 3,000포인트 대비해서는 내린 거거든요. 이거 회복을 아직 다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수 레벨로는 지금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들 중에서 저희가 서초 강남만 계속 보다 보니까 실거래 갱신하는 것만 보고 있는데,
서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영등포 프로지오라는 단지입니다. 이건 2,500세 정도 되는 대단지이고 신길 뉴타운 그 지역의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는 13억 5천까지 갔었죠. 이게 21년 8월에 그렇게 갔었다가 지금은 11억 5천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10% 빠져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인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는 기름 뉴타운 6단지 레미안이 있는데 이것도 약 1000세대급 단지거든요. 요것도 이제 14억대까지 갔다가 내렸다가 다시 회복해서 지금 11억대까지 왔는데 이 패턴 역시 요 실거래 지수 패턴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거래 지수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주택들이 실제 거래되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지수화를 한 건데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양천구인데 여기 목동성 2차 이거는 1140세대 단지이고요. 요것도 이렇게 갔다가 내렸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고점은 12억 2천이었고 지금은 9억 3천만 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악 우성 아파트죠. 요거는 1597세대 대단지인데 요것도 고점은 11억 7천이었는데 32평 기준으로요. 지금은 8억 8천대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피크 가격이 시장 가격이냐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은 피크 가격일 때도 거래가 조금 됐었어요. 21년은요. 그리고 현재는 그런 가격대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단지만 그런 게 아니라 관악구, 양천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성북구 다 마찬가지고 서초, 강남구에서도 이런 데가 많고 거의 트로피 아파트로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만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부동산에만 매몰되면 계속해서 부동산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의 그 투자 방식이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걸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미리 그냥 달러 자산, 해외 자산을 살 걸이라고 그런 껄무새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이민 시대라고 지금 불리는 이유는 계좌이민 시대죠. 정확히 말하면 투자 계좌가 이민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직접 투자 30년 역사에서 요즘에 주식으로만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투자 이민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2020년, 그러니까 빠르면 2017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늦어도 2020년부터는 소위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주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웬간하다면은 미국의 뭐 지수 베이스로 투자를 했을 때 S&P나 이런 나스닥이든 지수 베이스로 투자를 했을 때 현재는 원화를 환산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정말 상당한 수익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국내 아파트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은 정말 훨씬 크거든요. 지금 잘 보십시오. 21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전성기 시절일 때는 그때는 환율이 1,200원 언더였습니다. 현재는 1,35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대 중반을 유지하면은 마치 1,300원대 중반이 높은 환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300원에서 1,350원에서 150원 더하면 1,500원, 150원 빼면 1,200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1,200원이 가까울지 1,500원이 가까울지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요. 환율의 개념은 그 나라의 미래 세수의 현재 가치거든요. 미래 세수의 현재 가치인데 현재 만약에 피크아웃 코리아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쭉 가고 부동산만 끌어안고 있으면은 미래 세수 현금 흐름은 박살나는 게 맞죠. 그러면은 화는 올라가는 게 이제 맞겠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수지를 통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만은 국내 개인들이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하듯이 우리나라 역시 원 캐리 트레이드를 하면서 해외 자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상한제니 뭐니 그런 제도를 써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껄무새가 되지 말기를 바라냐면은 해외 자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원화표시 부동산만 끌어안고 있어봐야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전고점 회복도 못했고 원화 기준으로 전고점을 회복하더라도 달러로 환산하면은 지금 뭐 실거래 지수는 원화표시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지만요. 달러까지 환산하면은 25% 하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1인당 GDP 뭐 3만 불이네, 뭐 4만 불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달러 표시로 우리나라 1인당 GDP를 얘기하면서 자산시장 역시 달러 표시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함을 갖지 말고 항상 병용해서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리라와 환율이 지난 10년 동안 2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증시는 10배 정도 올랐으니까 달러 표시로는 증시가 반 토막이 난 거지만은 리라 표시 지수로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나 그 나라에 있는 그 자산의 전반적인 성격을 봤을 때 그 달러 표시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되는 환은 아니죠. 한국은 터키 같은 나라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해서 너무 과잉 노출되어 있거나 그것만 매몰되어 있는 거는 좋은 결론은 아닐 거고요. 여기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막 부동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외화 표시 자산으로 자기 자산 늘려놓고 포지션 쌓아놓고 그 다음에 외화 표시 방식으로 자산을 측정하는 거를 병용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 활동 적당히 하시고 채부심만 좀 구독해 달라.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